안녕하세요. 이건 무슨 의미죠? 학부 때 이후로 이렇게 많은 대학생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레버 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중에 리테일하고 B2B가 있는데 저는 B2B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지용권이라고 하고요. 유니레버라는 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유니레버 리크루팅 관련한 설명회에 오셨는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매그넘 스토어, 이 스토어는 사실 밀라노나 런던이나 이런 데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 있으신 거예요. 밀라노나 런던에 가도 이런 스토어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유니레버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들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뭔가를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들 유니레버 설명회라는 거에 의해서 된 거니까 오늘 주의 있게 들어보시고,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고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잘 가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제가 이제 유니레버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로고를 보시면 유니레버라는 이 글자 위에 U자 형태로 된 이 로고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25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회사들의 이 기업 로고를 보시겠지만 로고 자체에 어떤 회사가 추구하는 밸류라든지 목적에 대한 걸 넣어놓은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니레버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25개 아이콘에 담아서 이거를 밸류 체인으로 묶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밸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는 이제 팜트리를 보시면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니레버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유니레버가 400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0개의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다 물건이 들어가 있고, 유니레버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입니다. 저 위에 1870년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고루한 얘기고요. 1929년에 영국의 선라이트 비누를 만든 레버 브라더스라는 회사하고 네덜란드의 마가린 회사인 유니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1929년에 합병을 하면서 유니레버라는 이름을 만들고 같은 회사로서 이제 전 세계의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탄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는 처음에는 애경이라는 회사 아시죠? 애경이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해표라는 회사와 또 MOU를 체결해서 했는데, 실제로 유니레버 코리아가 법인이 설립된 건 1993년입니다. 그때부터 유니레버가 한국의 법인을 가지고 작년에 한 4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 한 5% 정도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 폴 폴먼 회장님이십니다. 글로벌.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사실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번 달에 왔었어요. 저희 우리나라에 유엔에서 어떤 행사하는데 발표하실 게 있어갖고 왔다가 저희 쪽에 이제 이 스토어 안에서 조자리에서 같이 한번 미팅을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P&G,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P&G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 의미는 유니레버는 사실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경쟁사의 파이낸스 디렉터를 우리의 CEO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폴 폴먼이 추구하는 유니레버 전체에 이제 제가 어떤 추구하는 밸류를 설명할 때 이 폴 폴먼이 얘기한 신뢰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말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아니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의 통합적인 게 모아져서 그게 바로 사람과의 신뢰 혹은 소비자와의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신뢰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니레버가 추구하는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레버가 이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 기업 활동이 여기에 USLP, Sustainable Living Plan, 이 한 단어 이 큰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걱정을 하면서 쉽게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밸류 체인,
계속 돌아가는 밸류 체인. 유니레버가 추구하는 거는 원료를 처음부터 소싱을 하고 그 원료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물건이 팔려서 가정에서 사용되어지고 그게 다시 뭐 폐기가 돼서 쓰레기가 되고 그게 다시 재활용되고 이런 전체적인 이런 밸류 체인에 있어서 물건을 팔아먹고 그냥 많은 단순히 그냥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료를 소싱할 때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생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물건을 공급받거나 팔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사회적인 요소들 또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거를 이 USLP는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USLP의 제 축약적인 슬라이드인데 보시면 유니레버가 USLP를 통해서 전 세계 6억 명에 대한 건강과 웰비잉에 대한 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버 하프라고 되어 있는데 유니레버가 립톤 티, 허브 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럼 원료를 수급하는 쪽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원료를 수급하기 위한 그 주변 마을에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3세 이하의 노동력은 사용하지 않는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주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원료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모델을 가져가는 게 56% 이상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속 공급 가능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밀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니레버는 또 저희가 만드는 소스랑 여러 가지의 이제 뭐 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설탕 내지는 립톤티 이런 그 농장 일하시는 분 포함해서 농장주들한테 주식을 같이 쉐어합니다. 그분들이 투자자가 되고 그분들이 같이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생하는 거에 대한 걸 계속 가치로 추구합니다. 유니레버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 뭐 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부분, 또 원료에 대한 부분, 생계에 대한 부분.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바세린이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예, 그 왜 노란색 통에 있는 되게 오래됐지만 이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브랜드. 바세린을 통해서 260만 명의 어린이나 취약계층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바세린이 투자를 하고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돈을 인베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5,500만 명. 자, 유니레버는 재밌는 게 정수기 브랜드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퓨어라고 되어 있죠. 퓨어잇. 이 정수기는 굉장히 우리가 보는 집에서 보는 되게 고급스러운 정수기는 아닙니다. 휴대용이고 굉장히 간편하고 쌉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격이 싸지만 효율적인 그런 정수기를 통해서 5,500만 명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아이스크림 90%라는 숫자가 서 있어요. 어제부터 조사한 것 중에 우리나라의 아이스크림 대부분이 보면 유지방에 들어가 있으면 칼로리가 뭐 250이 다 넘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웰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을 고려해서 250 칼로리 이하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거를 추구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환경적으로 저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7% 정도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98%. 자, 이 98%는 톤당 나오는 1톤당 물건을 생산할 때 1톤당 나오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98%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100이 나왔으면 51 정도를 줄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한 낭비 39% 정도 다운시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생산을 하거나 뭔가 물건을 제조할 때 저희는 환경에 가장 영향이 적게 미치는 방법을 고려하고 생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시면 저희 그 고용인 중에 47%가 여성분입니다. 유니레버가 굉장히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어떤 남녀 성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되게 일하기에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충? 제가 계산해봤는데 100만 시간이면 4만 1001이 됩니다. 4만 1001? 그럼 4만 1001 중에 0.89의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뭐냐면 이건
어떤 계산이냐면 여러 개의 사이트에 우리 유니레버는 40개 정도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9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거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이프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전체의 생계 유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유니레버가 기업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걸 맞춰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70% 유니레버가 400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44개 브랜드가 USLP, 즉 서스테이너블한 어느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거에 포커스한 브랜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세븐스 제너레이션, 미국에 있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올가닉, 유기농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판매를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원료를 수급할 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USLP에 대한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포커스해서 디벨롭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 브랜드가 44개 있는데 그 중에 22개 브랜드 정도에서 70% 정도의 성장을 가져갑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고마운 거죠. 그런 상호 교류하고 상호 공생하는 그런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거를 소비자 쪽에서도 증명해 준 거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56%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아까 원료 수급이나 이런 농산물, 로우 머티리얼 수급할 때 이 56% 정도가 계속 지속 공급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유지를 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자, 4억 9천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에코 이피션시,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효율성을 저희가 이 2008년부터 회사가 추구하는 중요한 밸류로서 저희가 세팅을 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4억 9천만 유로를 돈으로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6천억 정도 됩니다. 6천억 정도. 6천억 정도의 비용 코스트 다운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돈을 세이브해서 저희만 좋은 건 아니고 그런 어떤 환경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줄여서 밸류를 만든 거는 사실은 이게 사회나 아니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이 그런 정도 밸류로서 환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LP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아까 말 190여 개국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1조 10억 유로면 1조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유니레버의 매출이 55조, 60조 정도 된다고 보게 되면 뭐 한 2, 3% 되겠죠 그러면 그죠? R&D 비용이 1조 3천억은 사실 우리나라에 1조 3천억 매출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좀 큰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HR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이 HR. 44개국에서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유니레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 여기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는 그 유니레버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니레버가 추구하는 리더십의 기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다 항목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딱 보시면 제가 아까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리스펙트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책임감, responsibility를 말씀드렸고 인티그리티를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맨 마지막 단어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도전정신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유니레버가 추구하는 이런 리더십에 대한 기본 핵심 요소들을 이런 걸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USLP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아이콘 속에 담긴 의미, 팜트리를 리스펙트하고 신뢰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사회에 책임감 있는 생산과 환경보호를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통 쪽에 보시면 채널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온라인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도 과거의 슈퍼마켓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맘앤팝, 구멍가게는 거의 사라졌고 대부분 편의점으로 많이 옮겨왔잖아요. 그죠? 유통이 급변하고 있어요. 근데 리더십에 관한 거가 과거와 같이 어떤 파워, 권력이나 컨트롤, 하이어라키컬한 거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장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시장 상황이 전례 없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유니레버는 아까 말씀드린 건 밸류를 추구하고 또 이런 트렌드에 맞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은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통합 내지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리더십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단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보시면 유니레버가 추구하는 밸류와 그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도식화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공유하긴 그렇고, 거기에 보면 이너 게임과 아우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너 게임에 관한 건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을 만들고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리고 아우터 게임이라는 건 what, 무엇을 할 것인가, 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이런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유니레버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시스테미컬하게 그거를 분석해놓고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구체적이고 막 어려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 다 위에 있는 단어, 리더십에 관해서는 그 위에 4개의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니면 유니레버의 일원이 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할 건 아니고 인턴십에 관한 얘기만 하게 된다면, 저희 팀에는 굉장히 유능한 인턴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제가 잘 뽑은 게 아니라 되게 좋은 분들이 유니레버에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들하고 어떤 걸 했었는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졸업을 하기 전에 인턴십을 하는 건 사회에 대한 경험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끝내고 여러 펑션들하고 얘기하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유니레버라는 회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회사를 다니게 되면 거기에 묻히게 돼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니레버 인턴으로 들어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성분의 눈빛이 보이시죠? 제가 아까 저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중에 B2B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팀은 리테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마트, 이런 기존에 정해진 비즈니스 외에 모든 걸 합니다. 그 얘기는 새로운 채널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기도 하는데, 저희 팀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니레버가 400개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400개 브랜드가 다 런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에 맞는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분야에, 어떤 인더스트리에 그 기회가 있는지를 보고 비즈니스 디벨롭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프레시한 그런 아이디어나, 정말 이 기업인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학생 혹은 외부인으로서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런칭하는 걸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 팀은 그런 걸 진행해서 몇 개의 브랜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신 브랜드가 있을 수 있을까요? X 정도는 보일 수 있겠다. 나머지는 사실 뭐 이게 유니레버 브랜드라는 걸 저도 한 달 전에 알았어요. 뭐 똑같아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그 가을에 새로운 선물 세트, 여러분 아버님께서 그 명절 때 되면 이렇게 뭐 선물 세트 들고 오시잖아요. 이 선물 세트에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지금 팔고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곰돌이 보이십니까? 곰돌이? 스너글, 센티드백, 향기 주머니 있잖아요. 소비자가 필요하는 게 어떤 제품일까? 또 어떤 컨셉으로 가야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내부의 시선이 아니라, 뭐 물론 그 인턴이 외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인턴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런 선물 세트 디벨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저희 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팀, 다른 펑션도 인벌브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예. 저희가 또 이제 저희 팀이 하는 일 중에는 저희는 수출을 합니다. 뭘 수출하는 거야? 자, 그냥 간단하게 바셀이라는 브랜드에는 굉장히 글로벌한 브랜드입니다. 저 전 세계에서 1조 이상을 팔고 있어요. 근데 마스크팩 하면 코리아 아닙니까? 코리아의 K-뷰티를 셀링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글로벌 브랜드 하에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게 저희 팀이 하는 일인데, 그럼 인턴분이 뭘 하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게 되고 외국 바이오하고 싶죠. 그런 기회를 줍니다. 인턴분들이 오시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핵심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좀 복사해 주세요, 이런 일이라는 건 없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사이트, 그 다음에 디벨롭, 그 다음에 전제 인발부대 커뮤니케이션이나 모든 부분에 인발부가 되기 때문에 유니레버가 추구하는 인턴십은 다른 회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장래에 있어서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회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여러 펑션에서 하는 말씀이나 궁금한 점 이런 걸 잘 듣고 배우고 해서 유니레버가 꼭 아니더라도 유니레버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딸이 한 명 있어요. 물론 딸 한 명밖에 없는데 제 딸이 저한테 아빠 내가 유니레버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꼭 들어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고 좋은 회사고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와 같이 어떤 인게이지먼트가 되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레버에서 푸드 앤 아이스크림 마케팅 카테고리 리더로 근무 중인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가족이랑 이제 그 3살짜리 제가 애가 있는데 같이 이제 손을 잡고 그 전주에 내려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타니까 사실 이제 KTX 타는 것보다 너무 시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밖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는데 바깥에 되게 파란 색깔 지붕이 되게 예쁜 집이니까 초원 위에 그 억새가 막 이렇게 있는 그 노란 색깔 초원 위에 파란 색깔 지붕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 예쁘다. 왜냐면 사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유니레버가 힘든 회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매그넘 플레이스토어를 런칭한다고 사실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몇 달간은. 누가 저한테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가 런칭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설득을 해서 사소한 고생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진 않았고. 근데 정말 그 파란 색깔 지붕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처음에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평온해 보이니까. 저기서 내가 농사를 짓고 같이 와이프랑 곡괭이를 들고 파란 색깔 곡괭이와 함께 파란 색깔 이불을 덮으면서 이 파란 색깔 옷으로 그래서 같이 이제 평화롭게 애랑 같이 농사를 지으면 물론 돈은 많이 못 벌겠지만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인생의 목표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맞나? 근데 제 주위를 돌아봤을 때 10명 중에 그 마케팅을 시작한 10명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2~3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다 보면 마케팅 직무라는 것이 원래 좀 터프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시작하신다든지 세일즈를 시작하신다든지 아니면 파이낸스 가신다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은 그 인생의 목표가 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발자취를 남긴다. 그 인적 네트워크, 회사에서 인적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니 장난입니다. 근데 인적 네트워크 좋고요. 제프 베조스가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3년에서 5년 정도 회사 일하고 창업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한 40 후반쯤에 나와가지고 한 수영장 있는 2층 집에서 가족과 함께 프리랜서 일하면서 되게 행복한 어떤 노후를 좀 즐기고 싶은 게 목표고요. 제 워크 커리어는 사실 이제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게끔 도와주고 싶은데 일조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으로. 사실 그게 내 목표였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정치를 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마케터라면은 그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이제 파란 지붕을 보면서 사실 그걸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와서 열심히 일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러면 제 입장에서 좋은 마케터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한테 삶을 일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중요할까 지금? 그러면은 역량 개발이 사실 제일 중요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실력이 있어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지 더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러닝과 성장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유니레버는 그 러닝 앤 그로잉 차원에서는 아마 최고의 회사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나 뭐 리워드 측면에서 더 좋은 회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러닝, 그로잉 두 가지 부분에서는 유니리버가 최고의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케팅 파운데이션 코스인데요. 마케팅 파운데이션 코스가 이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이제 그 국가에서 각 국가에서 한 이 코스가 열려요. 그러면 이제 마케터 2년차, 1년, 2년차 정도 되면은 이제 거기 가요. 그래서 8일 동안 밤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마케팅만. 근데 그 마케팅 코스가 제가 정말 10분도 놓치기 아까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액센스만 모아가지고 이래고 외우고 마케팅 배우거든요. 8일 동안 3번에 걸쳐서 가서 그 코스를 듣고 오게 되면은 뭐 소비자 인사이트는 어떻게 게더링 하는지, 어떻게 해? A, B, C. 그다음 마케팅 런칭할 때 전략은 어떻게 해? A, B, C, D, E.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실무에 투입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유니리버가 첫 회사는 아닌데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 그리고 주위에서 들었던 회사들 다 통틀어서 이런 마케팅 코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스가 정말 잘 돼 있다는 게 첫 번째 유니리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잠깐 그 내용을 보시자면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뭐 배웠던 내용들 중에 자료들 중에 일부만 제가 뺐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그 안에 들어왔던 프레임워크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잠깐 보실 수 있고 강의 들을 때 어떤 사진들 강의 하시는 분 사진 그리고 이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을 브랜드를 개발하는 단계 실제 소비자를 만나가지고 소비자 조사를 하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단계를 다 일일이 겪어봐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실제 런칭하는 것처럼 A부터 Z까지 다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거는 이제 그 나름 선별돼서 뽑혀왔던 그 월드 베스트 클래스의 마케터들과 이런 마케터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제 인적 자산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어떤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 파운데이션 코스 외에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유니레버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브랜드 전략을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어떤 브랜드의 런칭 전략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이 브랜드 매니저는 이런 브랜드 전략을 수립했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스트래티직 띵킹을 개발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스킬셋 그리고 지식들이 이 안에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게 단순히 이제 어떤 책에서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에 보는 것들과는 수준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혼자 자습하면서 제 마케팅 역량을 키우기에는 가장 좋은 에셋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레버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첫 번째가 이제 이 시스템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learning from colleagues인데 주변의 친구들, 동료로부터 선후배, 상사들 그리고 후배분들로부터 배우는 것들. 그 유니레버가 제가 볼 때 좋았던 것은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A 플레이어들인 것 같아요. 다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선배, 후배, 뭐 동료분들 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배우는 게 되게 컸거든요. 제가 있고요. 제 상사가 있을 거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이 있을 거고 그럼 제 옆에서 일하는 저랑 같은 일을 하시는 뭐 브랜드 매니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파이낸스라든지 뭐 다른 팀, 비즈니스 플래먼 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마케팅 뭐 매니저, 디렉터들한테 보고를 하지만 그 사장님 또 제 다티들 라인으로 또 이제 있으실 거고 매그넘 브랜드라고 하면은 매그넘 브랜드 글로벌 팀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과 저는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스테이크홀더들이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라인 매니저로부터는 스트래티직 띵킹을 배웠고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 계신데 팀원분들로부터는 되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프레쉬 포인트 오브 뷰라든지 아니면은 리더십 저렇게까지 프로액티브하게 하는구나 그거 통해서 배우고 저도 이제 같이 리딩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배우는 것도 있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는 저렇게 리포팅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크로스 펑셔널 팀한테는 저렇게 내용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컨설리데이트 해가지고 공유하는구나.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브랜드 팀한테는 브랜드 널리지라니 피플 인사이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비즈니스를 막 푸시하면서 저렇게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계신 분들이 다 A 플레이어들이다 보니까 하나 그 스테이크홀더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 값진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strategic and logical thinking인데요. 아까 되게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캠페인을 런칭한다고 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 제가 뭐 브랜드나 캠페인을 런칭한다고 했을 때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그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제 예를 치면은 이걸 다 누구나에게 다 이걸 런칭한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비슷합니다. 네. 제가 내린 결론은 그 why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뭐냐면은 왜 해야 되는가가 없으면은 이게 사실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why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rational이 될 것 같은데 이 이유와 근거가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는 조직이 있고 회사마다 아닌 조직이 있는데 유니레버는 일단 rational로 움직이는 조직 문화예요. 모든 의사결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레셔널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레셔널이 없는데 더 잘 되는 성공 케이스도 많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레셔널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아이폰과 수많은 그 제품들을 히트시켰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제 디렉션을 내리고 그거가 겉필링에 의하든 자기 본인의 생각에 의하든 내렸을 때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제 흐름이 좌지우지되는 조직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제 주니어 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주어진 디렉션을 익스큐션만 팔로우만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유니레버는 다른 점은 브랜드 매니저 딴에서 그거를 다 리딩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그 저번에 들어오셨던 저희 인턴분도 로컬 스토어 마케팅을 다 리딩을 하셨고 그걸 레셔널로 저희 설득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다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계급 지위고와 하이라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레셔널이 맞냐 안 맞냐를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레셔널만 정말 수립을 하면은 설득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조란 거죠. 자, 하나 예로 말씀드릴게요. 매그넘 플레이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 왜 매그넘 플레이스 스토어를 런칭해야 돼? 이거를 그 홈쇼핑 지금 하고 있는데 홈쇼핑이 광고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챌린지도 있었고 매그넘 플레이스 스토어 하지 말고 OOH 5개 광고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챌린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챌린지를 어떻게 저희가 이겨냈냐면은 이제 정성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프리미엄하게 만드는 세 가지 마케팅 탑 액티비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단독 브랜드 매장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 정량 조사를 해보니까 매그넘 플레이 스토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지불 의한 가격이 46%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매그넘 플레이 스토어를 런칭하면은 프리미엄 뉴스를 줄 것이고 프리미엄 뉴스는 매그넘의 가치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사실 모두가 다 온라인이 돼가지고 다 하나의 목표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스토어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과정은 저희가 조직을 움직이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시전 메이킹이 레셔널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실무자들은 그 로지컬이랑 스트래티직 띵킹이 개발될 수밖에 없고 로지컬 스트래티직 띵킹은 이제 Great Leader and Decision Maker를 길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그 유니레버 출신 분들 중에서 지금 임원분, CEO나 임원분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유니레버 안에서 잘 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나가서 또 잘 되신 분도 계시고 내외부 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더와 의사결정자를 기르는데 정말 좋은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내셔널 커리어, 인터내셔널 익스피리언스 측면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이제 제가 일하면서 이제 메일, 전화, 어떤 그 문서 작성, PT 모두 다 이제 영문으로 작성하고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그 작년 올해까지 싱가포르에서 건너 1년 동안 파견 와가지고 일했던 브랜드 매니저가 있다 보니까 같이 일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사인먼트인데 이제 실제로 유니레버가 제가 듣기로는 그 해외 파견 근무를 잘 지원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저희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싱가포르 가서 글로벌 스킨케어 마케팅 전체를 진행하시고 계시고 6월 달에 가셔가지고
저도 지금 아마 12월 1일부터 싱가포르로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프리미엄 퍼스널 케어 쪽, 스킨케어 쪽, 지금은 아이스크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화장품 쪽으로 넘어가서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맡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설레이는데요. 이런 그 인터내셔널 그 익스피리언스나 인터내셔널 어떤 경험을 쌓기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처음에 제 그 골로 들어와서 저는 이제 마케팅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데 그 커버리지랑 이제 영역이 한국이 아니라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인터내셔널 익스피리언스 갖고 인터내셔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르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그 4가지 포인트였는데요. 이제 파운데이션 코스, 시스템, 그리고 이제 동료로부터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전략적이고 그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익스피리언스, 이 4가지가 유니레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어떤 강점 중에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움과 그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건데 퓨처 커리어를 위해서는 그 유니레버가 최고의 회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의 김은지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카테고리와 이제 홈쇼핑 채널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직 좀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직무를 보신 적도 잘 없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것만 딱 들었을 때 이 부서가 어떤 일을 할 것 같다라는 혹시 이제 감이 좀 잡히시는 분 있으신가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사업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윈 알리바바 그 회장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많이 아시고 계시죠? 저희 사장님, 뭐 회장님, 특히 우리 또 YG 이사님, 지 이사님 아까 프리젠테이션 하셨던 이제 이런 우리 이사님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업가 중에 한 분이신데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니레버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는 이제 비즈니스를 뭐 그냥 단순히 유지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개발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유니레버 글로벌에서는 그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라는 직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라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커스터머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팀인데 저희는 그런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를 나서서 제너럴 매니지먼트의 역량과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움직이는 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NPD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 번째. NPD가 뭐냐면 많은 회사들이 이 용어를 쓰는데 New Product Development예요. 그래서 50% 이상의 성장은 무조건 매년 신제품, 신상품, 신규 아이템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 신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은 책임감 있고 정말 질적인 성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아까 그 박근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브랜드팀에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좋은 유통사를 파트너십을 갖고 그들과 함께 좋은 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저희 스스로가 좋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가 되면 조금 쉽게 말하면 저희는 회사 돈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 세상에 저희가 선보이고 싶고 그게 이제 유니레버의 그 USLP와 잘 맞는다면 어떤 거라도 해볼 수 있어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지만 같은 실패는 용납이 안 되고 뭐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저희는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브랜드 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또 사실 뭐 그냥 메인터넌스만 하는 게 있는 것도 성장을 시켜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서예요. 그래서 뭐랄까 본인 진취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팀에 잠깐 펑셔널 토크 때 오시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얘기를 드릴 건데요. 서플라이 체인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제품의 생산 그리고 유통 과정을 하나의 망을 형성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SCM팀은 업무를 세분화해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그림을 넣어놓은 건데요. 심장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는 SCM팀은 제품이 판매하기 위해서 정말 적시에 그리고 제때 도착하느냐 그리고 정말 정확한 공간에 정확한 수량이 공급이 되느냐가 항상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하는 역할은 저희가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 그다음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비유하면 SCM이 심장과 가장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아주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CM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없이는 정말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ULIP 기간 동안 단순히 뭐 단편적인 업무 그리고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SCM팀은 정말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시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의중을 여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ULIP 2년 동안 진행하면서는 항상 먼저 어떤 부분에 가장 업무를 해보고 싶은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부서 현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좀 업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 펑셔널 토크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레버 마케팅팀의 이유미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약 10년 전 제가 대학생 시절이 한 10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런 커리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뭐 커리어 뭐 강연이라든지 이런 거 맨날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번 가기까지가 솔직히 말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되게 큰 결심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 일단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런 커리어 강연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커리어를 해야 될지 결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있어서 꼭 진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이거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유니레버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설명하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마케팅 수업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자료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면은 솔직히 수백 개, 수천 개 브랜드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는 나는 알아. 이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 뭐 그리고 이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싼 것 같기도 해. 근데 이 브랜드는 좀 너무 싸구려 같기도 해. 근데 이 브랜드를 쓰면 내가 되게 트렌드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프리미엄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 라는 여러 가지 브랜드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마트 안에서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카트에 담는 브랜드들은 솔직히 손가락 안에 꼽잖아요. 저희 유니레버가 하는 마케팅을 조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혹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혹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인식을 만들고 브랜드가 좀 장기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유니레버 마케팅이 하는 일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유니레버에서는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저희는 한다고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이낸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조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서에서 푸드랑 아이스크림 카테고리의 재무 실적을 분석해서 현재 경영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경영진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팀, 회계팀, 파이낸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10년이 됐겠지만 취업 준비를 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파이낸스라는 부서는요, 어느 회사에 가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파이낸스 부서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지 않더라도 어느 부서에 가도 어느 회사에 가서 다른 커리어를 쌓아간다고 했을 때에도 파이낸스와는 항상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랑 다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냐면은 파이낸스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마케팅에 인베스트먼트도 못하고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 사업도 못하고요. 또 유통도 못 해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파이낸스와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은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지식들부터 시작해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유통을 해와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을까지의 모든 그런 프로세스들을 낱낱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신의 커리어가 파이낸스가 아니더라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팀에 오게 된다면은 정말 값진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파트 3에서 이제 저랑 지금 보이시는 병익님이랑 요번 2기 인턴으로서 활동했던 어떤 얘기나 에피소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인턴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떨지, 혹은 인턴끼리도 어떤 뭐 교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쉐어링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부서 이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율립 2기로서 푸드 솔루션스라는 부서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부서고 또 직무 자체도 B2B 마케팅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해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 회사나 부서 소개, 그리고 인턴으로서 하게 될 일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푸드 솔루션스라는 부서는 이제 유니레버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마켓 리더로서 전문 푸드 서비스 회사입니다. 우리는 제품만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셰프, 아니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 아니면 뭐 학교 급식을 담당을 해주시는 영양사들에게 제품만이 아니라 그 제품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함께 생각을 해서 제공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74개국에서 크노르, 헬만, 그리고 립톤이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주요 채널에는 호텔,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케이터링 쪽으로 제품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푸드 브랜드와 티 브랜드 두 개로 나뉘고요. 지금 보이시는 브랜드들이 현재 한국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푸드 브랜드로는 대표적으로 제일 왼쪽에 보이는 크노르라는 제품은 셰프들이 키친에서 많은 소스들이나 많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사실 시간이나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소스가 망가지거나 하면 이분들은 한 명 한 명 소비자들을 서빙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그분들의 비즈니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실수라든지 아니면 안전 측면에서의 문제를 줄일 수 있게끔 저희 제품이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찾을 때도 저희의 소비자인 셰프라든지 카페 운영자들에게 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노르라는 제품은 독일에서 1838년에 시작했고요. 지금은 유니레버 안에서는 푸드 브랜드로서는 넘버원이고, 뭐 스프, 시즈닝, 부용, 소스, 좀 생소한 단어들입니다. 네, 그리고 티로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립톤 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이스드 티, 핫티 둘 다 매니지하고, 주로 그분들이 필요한 가격대에 맞는 메뉴 솔루션이 뭘지, 그러니까 어떤 카페를 가면 아이스티가 단순히 그냥 파우더를 탄 아이스티가 나오고, 어떤 카페에 가면은 그 위에 뭐 토핑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플레이버가 나온다는 건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오퍼레이터의 니즈에 맞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레시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다루는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뭐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을 할 때는 무조건 셰프맨십이라는 어떤 태도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거는 저희 제품이나 솔루션을 통해서 다른 셰프님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협동심은 저희도 셰프님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마케팅을 하고요. 뭐 조리 기술은 저희도 그 조리 기술이나 셰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접하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죠. 저희 제품이나 그 솔루션을 통해서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또 성장을 함께 할 수 있게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HR 부서 설명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 경험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ULIP 2018 HR 인턴이었던 전병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HR 부서 자체는 사실 유명한 부서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인턴으로서 HR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설명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통해서 ULIP에 대해 궁금한 점을 다 풀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ULIP로서 어떤 서포트 네트워크, 인턴이기 때문에 서포트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제가 누구에게 리포팅을 하고 누구에게 협력을 받았고 누구를 도왔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이제 차트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유니레버 코리아의 HR팀의 일원으로서 저는 활동을 하게 되고, 저희 HR팀 이제 팀 리더신 저희 펑션 리더 이제 강명서 이사님과 버디로 활동해주신 이주연 대리님하고 주로 업무를 함께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더 당연히 업무 스팬이 넓어지면서 유니레버 인터내셔널까지 넓어집니다. 유니레버 인터내셔널은 BD 리테일 쪽에서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유니레버 전체에서 좀 더 이제 공격적인 화이트 마켓으로 들어가는 업무를 하는 저희 유니레버 내가 하나의 단체거든요. 그래서 유니레버 인터내셔널 측하고도 이제 협력을 시작을 했고, HR은 또 독특하게 SEAA라고 다양한 이제 사무실에 다양한 사람들하고 업무를 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ULK 측 HRBP인 싱가포르의 롱이라는 사람하고 계속 업무를 같이 했고, 아마 인턴으로 들어오시면 롱을 만날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외에도 싱가포르 쪽 ULIP인 마크, 그 다음에 현재는 영국에 있는 잭이라는 사람이랑 또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되게 흔하죠. 이상할 정도로. HR은 좀 그렇게 됐네요. 그 외에 또 이제 ULIP 2018 배치 멤버들하고 다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럼 어떤 업무를 했냐라고 하면 왼쪽에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먼저 인플로이어 브랜딩을 했고, 인플로이어 브랜딩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대학교 전공이 보건정책관리학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영이나 뭐 마케팅 등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인플로이어 브랜딩이 뭔지를 잘 몰랐거든요. 인플로이어 브랜딩은 고용주 유니레버에 대한 홍보, 유니레버의 어트랙션을 높이고 유니레버의 리텐션을 높이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디벨롭멘트, 저희 HR 관심 있는 분들은 HR 하면 HRM, HRD로 나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디벨롭멘트 부분을 담당을 해서 저희 6월에 전사적 교육 주간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걸 계획을 하기도 했고요. 또 ULIP 2018 멤버들의, 또는 이제 저희 표현상 율립들의 HRBP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맡게 되었죠. HRBP라고 하는 건 HR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뜻인데, 이제 비즈니스가 특정 아젠다 내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HR로부터 필요한 도움이 있잖아요. 온라인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는 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인플로이어 브랜딩을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인플로이어 브랜딩이라고 하면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저희의 이제 전략이 USLP에 기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USLP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플로이어 브랜딩 스트래티지를 짜는데, 그 짤 때 어떻게 짜냐, 엑스터널하고 인터널로 나눠서, 엑스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포텐셜 직원들인 여러분이 되는 거고, 인터널은 현재 직원들인 저희 유니레버 코리아 직원분들이 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먼저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 유니레버를 좋게 생각하게 먼저 만들음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유니레버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 사고 프로세스가 이어지도록 계속 여러 홍보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줌으로써 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게 함으로써 뭐 이런 친근감을 높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널리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리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분들의 웰빙을 높이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전체에서 제가 했던 일은 뭐냐? 저는 인턴으로 들어와서 2월부터 계획을 시작해가지고 5월까지 앞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니레버 코리아가 3년 동안 진행할 인플로어 브랜딩 전체 전략을 짰었습니다. 제가 비록 인턴으로 들어왔지만 지금까지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여기 나와 있는 행사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인플로어 브랜딩이라는 이름하에 하고 있는 모든 게 제가 인턴으로서 준비했던 3개년 전략 안에 다 들어있는 활동이거든요. 여러분이 ULIP로 지원을 하시고 그 ULIP가 되신다면 아 나는 인턴이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아니면은 아 나는 잘 모르니까 좀 겸손하게 있어야겠지라는 생각들보다도 오히려 저희는 더 일을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갈 능력이 있고 그걸 입증하시고 그다음에 열정을 보여주시면 얼마든지 드리니까 오셔서 열정과 책임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할 때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력 능력만 있으면은 인턴이라는 한계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고 지원하실 때도, 지원하신 후에 ULIP 활동을 하실 때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액션들을 하는지 보여드리자면요. 네이버 블로그를 일단 제가 개설을 했었어요. 2월부터 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회수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두 번째 강연자셨던 박근영 차장님이 레셔널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같은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블로그가 괜히 네이버 블로그로 선정된 것이 아니에요. 회사에 가시면은 왜 네이버 블로그냐? 일단 우리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다. 우리는 포텐셜 캔디데이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줌으로써 질 좋은 정보를 올릴 수 있고 정보를 가져간 캔디데이트들이 더 질 좋은 직원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이제 레셔널을 갖춘 다음에 그러면 다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많다. 요즘 SNS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네이버 블로그냐? 네이버 블로그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가진 캐퍼시티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캐퍼시티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네이버 블로그다. 같은 모든 레셔널을 갖춰서 미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원서 쓰실 때도 면접장에서도 그리고 합격하셔서 ULIP 활동하실 때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또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대학 당장 하고 있는 일이죠. 인터랙팅 캔디데이트 파퓰레이션이라고 해서 네이버 블로그는 이제 디지털 인터랙션이죠. 물론 디지털 인터랙션이지만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제 상호작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여는 거고 거기에다 추가로 이제 블로그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15일에 온라인 Q&A 행사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유니레버 코리아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에 다 답함으로써 질 좋은 정보를 내놓고 그래서 저희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HR 지원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HR 윤립이 됐다고 해서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개별 윤립마다 다른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그리고 매년 윤립들에게 또 다른 팀 프로젝트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했던 일에서 중요한 부분들, 레셔널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인턴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지, 아니면 뭐 정말 그런 분 잘 없으시겠지만 이제 인턴이니까 그냥 복사까지만 하겠지 라는 이제 마인드보다 더 오픈된 마인드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고 Q&A 세션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 ULIP였고 지금은 유니레버 코리아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ULIP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면 다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푸드솔루션 부서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저한테 주어졌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티 브랜드로서는 립톤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립톤으로 좋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지만 미래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유니레버가 가지고 있는 많은 티 브랜드들 중에서 어떤 채널에 어떤 브랜드를 론칭을 하는 게 미래로 봤을 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략을 이제 만드는 게 프로젝트였고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그 마케팅
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립톤 브랜드가 있고 뭐 글로벌 타조 브랜드가 있듯이 그런 글로벌 브랜드 팀한테 통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배우고 그 브랜드에 있는 SKU, 저희는 SKU라 부르지만 가지고 있는 샘플들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테스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걸 갖고 소비자 조사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 카페 사장님들과 함께 어떤 프라이싱이라든지 어떤 맛의 티가 들어와야지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일단 2018년에는 마켓 리서치와 관련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격주로 아예 저희가 다 나가가지고 마켓 리서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식이었고, 올해는 조금 더 팀 프로젝트의 성향이 좀 강화될 거예요. ULIP의 교육 부분에서. 그래서 작년은 격주로 마켓 리서치를 나갔던 것과 달리 2019년 ULIP들은 좀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협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냐면 특히 ULIP 직무가 어떻게 열렸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회사를 하나 여는데 필요한 직무는 다 들어있어요. 저희 안에. 저 ULIP 안에 마케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D 있고, 그리고 뭐 R&D도 있고, HR 있고, 파이낸스 있고, 다 이제 SCM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아예 팀 프로젝트의 성향을 강화하는 것이 율립들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훨씬 더 이제 준비된 더 강력한 프로젝트로 나갈 생각입니다. 뿌듯한 거 말하다 자랑될까봐 그냥 3개년 전략 저거 됐을 때 엄청 기분 좋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저의 개인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제 가장 메인 프로젝트는 그 3개년 전략이었어서 인턴십 내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5월에 이제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이 이제 한국인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발표를 했을 때 영어로 진행을 했고 통과가 됐고 좋아하셔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니레버 들어왔을 때 다르다라는 부분은 HR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HR은 굉장히 경직된 보통 부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HR이면 뭔가 다들 양복 입고 다니실 것 같고 되게 교과서적으로 막 언어를 쓰실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 HR팀에 왔을 때 저의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유니레버 코리아에서 가장 젊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젊은 마인드, 자유로운 분위기,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사랑합니다 이사님. 그래가지고 그거 좀 되게 달랐어요, 느낌이. 그래서 뭐 양복 입고 막 칼주름 잡고 멋있게 출근하는 상상을 했던 분들은 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오셨을 때. 저는 그 뿌듯했던 순간이 약간 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건 B2B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저 되게 딱딱하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B2B를 하면 회사를 상대로 해야 되나? 그러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 같은 소비자? 실제 마트 가서 사는 소비자랑은 너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발표만 할 것 같고 PT만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뿌듯한 순간이 어떠냐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셰프님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나 이런 그런 분들이 여는 뭐 컨벤션이라든지 아니면 협회에서 하는 요리 대회라든지를 지원을 해요. 그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유니레버 부스를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저희 제품으로 만든 레시피 북을 촬영을 해서 직접 제작을 하고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뿌듯했던 순간이 제가 제작한 레시피 북 페이지를 디자이너랑 이제 컨펌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갈 사진들을 고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 지금 마케팅이 저랑 이제 부장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컨펌을 내야 되는 되게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걸 내가 컨펌을 내고 그게 인쇄되고 셰프님들이 보시면서 너무 괜찮다, 이 레시피 나중에 보내달라, 아니면 제품 샘플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일단 ULIP는 유니레버 전체에서 ULI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ULIP는 기본적으로 체험형 인턴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원서를 받을 때도 이제 졸업자 분들을 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제 전환을 생각하고 오시기보다는 5개월 동안 회사 생활과 그 다음에 직무 이해력과 능력을 높인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입 채용 프로세스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저희 수시 채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ULIP를 나온 분들이, 퍼포먼스가 좋았던 분들이
수시 채용, 자리가 생겼을 때마다 생기는 수시 채용에서 지원서를 넣으시면 당연히 저희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이미 업무 능력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약간 추가하자면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도 취업 준비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 많은 기업들에 또 많이 지원을 해봤는데 그 인턴도 해봤고요. 인턴도 지원도 해보고 했지만 물론 채용 전환형이 아니라 해도 저희 그 2기 인턴들은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내가 똑같이 5개월을 보냈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매일 출근하면 부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게 내가 다른 데 가면 활용을 못하는 스킬이라든지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그냥 단순히 남들이 하는 한 달, 2달 인턴을 한 게 아니라 5개월 동안 어떤 부서의 일원이 돼서 그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다. 저희 인턴들 중에 이제는 수입하면은 통관이 되고 그러면 몇 주가 걸려서 창고로 가고 그 창고에서 뭘 붙여서 몇 원으로 나간다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를 쉽게 다른 인턴 뭐 프로세스에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번 윤립을 통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 쌓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지원해 주세요. 채용 절차 저희가 이번 설명에서 굳이 이벤트에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섹션을 저희가 이미 서류 지원을 열렸고 12월 14일까지 서류 지원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까지 서류 지원을 마무리를 받고 나서 서류 합격자분들에 한해서 전화 인터뷰가 나가요. 전화 인터뷰는 이제 이분이 영어 이제 스피킹 잉글리시를 얼마나 이제 자기 의사소통을 확실히 할 수 있는지, 영어를 잘 하시는지 사실 저희가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나서 1월 7일부터 8일에 디스커버리 센터라고 ULIP들만을 위한 면접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번에 반나절 정도씩 면접이 진행될 겁니다. 전 프로세스는 근데 서류부터 면접까지 다 영어로 진행되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서류 지원 역시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영어 잘 못 쓰셔도 돼요. 저는 일단 되게 이제 레셔널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저는 성격이 좀 레셔널을 많이 강조하는 성격이었어서 지원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면접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선택을 내리던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하던 다 최대한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내 생각이었지만 남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게 될 만큼 설득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니레버 코리아 전체가 레셔널을 이렇게 좋아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원서에도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썼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은 이런 경험을 안 했으니까 내가 꼭 써야 되고 기업이 이런 경험을 듣고 싶을 거야 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지원서에서부터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면들이 제 장점이에요 라는 거를 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면접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면접관 분들이 그런 류의 질문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직무 능력뿐만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랑 같이 일했을 때 어떤 걸 하고 싶니?를 많이 여쭤보시기 때문에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되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답변이었기 때문에 첨언을 드리자면 어차피 대학생분이신 거 저희가 다 알고 뭐 저 대단한 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 공모전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게 제 첫 대외 활동입니다. 인턴십이.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더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써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로그인 투 유니레버 이벤트는 여기까지인데 여기 먼 거리 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